안녕하세요, 이씨입니다. 바로 전 방송에서 다뤘던 이제 상승 요인, 하락 요인을 얘기를 하고 보니까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이제 주택 시장에 가장 큰 7대 이슈, 7대 이슈, 7대 이슈를 꼽아 봤는데요. 올해 이제 부동산 향방 오르느냐 내리느냐의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대선을 꼽죠. 그래서 대선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주택 시장 2022년 올해 주택 시장의 가장 큰 7대 이슈는 뭐가 있을까? 예,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임대차법 시행 2년차. 임대차법 시행 2년차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전세 시장은 작년에 비해서 좀 비교적으로 안정세를 좀 띠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지만 임대차 3법 시행되고 2년차가 되다 보니까 갱신 시간이 와서 이제 갱신을 이미 하신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요 2년차 이후부터 또 재갱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5% 보호에 대해서 못 받게 되고 2년 연장을 하는 요건도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때 좀 한번 카오스가 좀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갱신 시기가 다가오는 분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전세가율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좀 올라가게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 이후에 보호받지 못하는 이제 재계약자분들 그런 분들이 나오는 시기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도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전세 시장에 어떻게 이제 될 것이냐. 그래서 인기 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좀 오를 게 좀 이제 분명해 보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인기 있는 단지를 보게 되면 전세가가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실거래가 찍히는 게 신고되는 게요. 신고되는 게 뭐 편차가 엄청 큰 상황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갱신을 했느냐 아니면 새로 들어왔느냐 신규 계약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편차인데 그게 이제 상향 평준화 되겠죠. 네, 상향 평준화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변수들이나 지금 뭐 좀 미리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놓고 너무 싼 것만 보고 그냥 안심하실 때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갱신을 할 때 신규 계약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냐 만약에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년차 이후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진통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전세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두 번째로는 요거는 이제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영향을 줄 테지만 올해도 변함없이 영향을 주게 될 GTX 이제 A, B, C와 이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계속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이제 두 가지가 지금 이제 두 번째 7대 이슈 중 두 번째로 꼽아봤고요. 수도권 주택 시장을 좀 뒤흔들고 있죠. 이게 세계 노선하고 이제 3기 신도시. 예. 수도권 주요 입지들의 이제 주택 가격을 이미 좀 다 올려놨고 엄청난 이제 보상비가 계속해서 이제 풀리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도 이제 계속 그 일부 지역에는 이제 재유입 될 걸로 이제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이제 크게 이제 하락 요인이 안 되겠죠. 이거 이제 좀 상승 요인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외적으로 좀 소외받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이제 크게 올랐지만 좀 조정될 가능성도 좀 존재해 보입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호재 속에서 가장 좋은 곳을 찾아서 투자든 사용이든 하는 겁니다. 이 GTX A, B, C 있지만 여기 좀 중요한 이제 좀 규모가 크고 좀 중요한 입지에 있는 그런 역이 있고 비교적 그 이제 뭐 안 좋다는 거 아닙니다. 욕하는 거 아니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덜 좋은 역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GTX 역 위주로 해서 좀 보실 때도 좀 주의가 필요하시겠고요. 그런 이제 탄탄한 입지를 좀 골랐다고 한다면 좀 이게 장기 프로젝트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좀 웃을 수 있는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대형 호재가 올해도 좀 부동산 시장에 계속해서 이슈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계속
작년부터인가요? 재작년부터인가요? 저희가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의 양극화에 대해서 양극화는 계속해서 이제 심화가 될 거다. 지금 정책 기조나 뭐 이런 걸로 굉장히 걱정이나 우려 섞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양극화의 조짐을 좀 보이고 있고 이런 이제 GTX나 이런 교통망이 30년, 2030년, 2040년 청사진이 어느 정도 나왔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공, 이 부동산 입지를 결정하는 이런 대중교통의 이제 청사진이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요걸로 해서 거의 재편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입지 이제 좋은 입지 그리고 덜 좋은 입지라는 게 거의 이런 대중교통이라든지 철도라든지 뭐 이런 걸로 당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2030년, 2040년에는 거의 이제 수도권은 설계가 완료가 되고 이제 준공이 예정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이제 받는 곳들은 이제 비교적 이런 수혜를 입는 곳들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좀 가격 하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에 있는 2022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요거를 이제 세 번째 이슈로 꼽았고요. 네 번째 이슈로는 이제 빌라 단독주택의 부상 이제 비아파트라고 이쪽 이 보고서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높은 아파트 가격이 이제 드디어 이제 점점 이제 비아파트 주택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요인이 좀 되었고 2021년도 죄송합니다. 네. 2021년도부터 좀 이 이제 아파트 거래량은 굉장히 줄고 빌라나 단독주택 거래량이 이제 늘었다는 이런 통계도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파트든 이제 뭐 빌라든 단독주택이든 본인이 살고 있는 그런 생활권 내에서는 어디든 뭐가 됐든 이제 주택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이제 좀 당연한 수순이고 이거 플러스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권에는 서울은 이제 신통 개발이라든지 경기권 재개발이라든지 해서 그런 수요까지도 플러스가 돼서 올해는 빌라나 단독주택에 좀 부상이 예상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세금이나 이제 대출 부담으로 매물이 좀 출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2019년도, 20년도에 작년, 재작년에만 보더라도 영끌에서 이제 아파트를 산다. 요런 게 이제 많이 보도가 됐죠. 실제로도 많이 이제 통계 수치를 보게 되면 19년, 20년도에 주요 한대들은 거의 이제 끝이 났고 그 외곽 쪽으로 해서 21년도까지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고 이제 그렇게 영끌해서 살 사람들 다 사니까 거래량이 이제 급감을 한 거고요. 그렇게 사고 이제 아파트 가격은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금을 계속해서 이제 올려왔죠. 세금 비율을. 그렇다 보니까 세금 부담으로 그리고 대출 이자 감당이 힘들어지면서 이런 매물을 좀 던지는 매물들이 이제 좀 출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이야 괜찮겠지만 다주택자 고가 주택을 한 채 가지고 계시더라도 세금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이제 매물이 좀 출현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매물들로 해서 조금 조정이 오지 않을까, 하락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공급 시차에 대해서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많은 공급을 약속을 지금 하고 있죠. 뭐 200만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200 받고 100만 더 해가지고 뭐 300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경쟁적으로 지금 약속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됐든 간에 한 250만 호 이상은 지금 공급이 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정부의 이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거든요. 이제 실제로 입주를 하기까지 좀 기다리는 시간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택 부족인 게 맞죠. 수도권 내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주택 부족인데 22년, 23년도부터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공급이 이제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외곽 지역 같은 경우 먼저 좀 입주를 시작을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위치에 공급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외곽 지역은 좀 미분양이 속출하는 시장이 좀 될 수도 있거든요. 비교적 입지가 더 좋은 곳을 좀 더 기다리는, 이왕 기다린 거 1, 2년 더 기다린다 해서 더 기다리는 그런 사태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계속 이제 미분양을 맞는 데들은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미리 뭐 미분양이다, 뭐 가격이 마이너스 P다 해가지고 너무 줍줍하시는, 그거는 좀 지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고 이런 선거 정책 기조가 이제 당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귀추와 주목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굉장한 사회 문제로 이제 주택 이슈가 되다 보니까 주택이나 이제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힘을 실어서 공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약이 얼마나 지켜질 것이며 정책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크게 작용할 것이냐, 요게 좀 올해 좀 주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리고 또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로 보통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들 벌써 들리는 게 GTX 역들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러면 이게 무슨 고속철이냐, 뭐 이런 문제도 좀 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꼭 필요한데 아니고서야 뭐 좀 실현 가능성이 지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요거를 알면서도 선거나 뭐 이런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이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거를 좀 잘 선별을 해야 되고, 심지어 뭐 A, B, C까지 지금 GTX가 노선이 계획 중인데 뭐 D, E, 뭐 F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성을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GTX A, B, C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금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그 이후 노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 이렇다 할 뭐 이거는 추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이제 적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잘 검증하고 선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두 번의 선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좀 끼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요거 선거까지 해서 7대 주요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택 시장에는 올해 주택 시장에는 7가지 이슈 이렇게 주요한 것만 꼽았지만 요게 이제 복합적으로 시장에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승 요인이 조금 우세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주요한 입지들만 봤을 때요. 그렇지만 그 외곽 지역에서는 하락장이 좀 시작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주요한 입지, 그리고 좀 덜 주요한 입지, 상급지, 하급지에 좀 선별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동을 하시거나 어디를 이제 입주를 하셔야 되는 거를 고려하신다면 이런 요인들을 좀 잘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전에는 이제 좀 어떤 환경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떤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포기를 해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그런 주거지라든지 실사용 목적이더라도 그런 거를 그렇게 하시는데, 좀 올해는 좀 지켜보시고 올해 내년까지는 좀 지켜보시고 투자든 실수요로 들어가시든 하시는 게 좀 나쁘지 않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좋지 않을까. 올해는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도 거래를
지금 대선 이후로 좀 미루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 것만 보더라도 좀 경기나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많이 이런 여러 가지 이슈랑 대선에 좀 달려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말이 이제 거의 이제 끝이 나는데 오후 좀 잘 마무리하시고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활기찬 월요일 내일 맞으시길 바라겠고,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